그림과 같이 삼상평형 순저항부하의 단상전력계를 연결하였을 때 전력계가 W를 지시하였다. 이 삼상부하에 소모하는 전체 전력은 얼마인가? 해당 문제는 이 전력계법입니다. 자, 이 전력계법에서 전력계가 두 개 있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렇게 돼서 전력계가 한 개가 더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전력계를 제가 W1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있는 전력계를 W2다 라고 했을 때 유효 전력은 W1 더하기 W2 되고요. 무효 전력은 루트 3의 W2 마이너스 W1 되고요. 비상전력 PA는 2의 루트 W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마이너스 W1, W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순저항부하입니다. 자, 순저항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다 이런 얘기죠. 역률이 1이면 W1과 W2가 같습니다. 즉 얘가 W이고요. 그러면 얘도 W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력은 두 개를 더한 값인데 얘도 W니까 2W가 되더라. 즉 유효 전력은 2W 와트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라플라스 역 변환은 이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라플라스 변환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fs다라고 하는 함수를 3s 플러스 8을 제가 나눠서 적어 보겠습니다. s의 제곱 플러스 9라고 하는 것은 3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에 3s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더하기 똑같이 s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 여기는 8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3을 요 앞에다 이렇게 적어보고요. 자, 여기 8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위아래 똑같이 제가 3 곱해도 식은 변함이 없겠죠. 그럼 요 8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그래도 식은 똑같겠죠. 그럼 여기에서 s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의 s는 얘는 코사인의 함수입니다. 얘가 코사인 3t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s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의 3 이것은 사인 3t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의 함수 ft 라고 하는 것은 요거 3의 코사인 3t 플러스 3분의 8의 사인 3t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1km당 인덕턴스 25mH, 정전 용량 0.005 마이크로페럿의 선로가 있다. 무손실 선로라고 가정한 경우 진행파의 위상 속도는 몇 km/s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파 속도 V다 라고 하는 것은 루트 L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더라. 자, 루트 L 값은 25, 밀리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고요. C 값은 0.005 마이크로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8.94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단위가 속도의 단위는 미터/세크를 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의 값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킬로미터당 값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는 킬로미터/세크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회로의 전압과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무효전력은 얼마인가? 이 무효전력 P, R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되겠죠. 대입을 해보면 전압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50 되고요. 전류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4 될 것이고 사인 전압은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이고요. 전류는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의 마이너스 30도예요. 즉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30도만큼 난다는 얘기죠. 여기 30도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50바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삼상 Y결선 불평형 회로가 있다. 전원은 삼상 평형전압 E1, E2, E3이고 부하는 Y1, Y2, Y3일 때 전원의 중성점과 부하의 중성점 간의 전이차를 나타내는 식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내용은 요점의 전이와 요점의 전이차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예요. 그럼 편의상 하나를 기준으로 세우겠습니다. 얘를 접지되어 있다, 즉 영전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점의 전위가 얘를 제가 EN이라고 적어볼게요. 요점의 전위가 얘와 얘 간의 전이차가 되겠죠. 맞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을 쓸 겁니다.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이차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이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시 I는 임피던스 분의 V,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이차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제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전류 더하기 요 전류 더하기 이 전류는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다 합치면 0 되어야 되겠죠. 뭐가 된다고요? 0 되어야 된다. 자, 그럼 먼저 요 전류는 어드미턴스 곱하기 요것의 전이차, 즉 Y1의 자, 요게 전이는 2완이죠. 여기 접지돼 있잖아요. 0전이니까 요점의 전이는 2완. 요점의 전이는 2n. 그래서 2완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요전류. 요점의 전이는 E2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Y2고. 그래서 Y2의 E2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요전류. 여기는 E3고 여기는 EN이잖아요. 그렇죠? Y3의 E3 마이너스 2n 이퀄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식을 전개해보면 자, 얘랑 얘랑 곱하면 Y1, E1 되고요. 얘랑 얘랑 하면 Y2, E2 되고요. 더하기 얘랑 얘랑 하면 Y3, E3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제가 EN, EN, EN이잖아요. 그 마이너스 EN에 여기 있는 거 Y1, Y2, Y3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가 0. 그럼 얘가 0이란 얘기는 얘를 이렇게 넘기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얘와 얘가 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요 EN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EN. 중성점의 전이 EN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의 Y1, E1 플러스 Y2, E2 플러스 Y3, E3 이렇게 쓸 수 있겠더라.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RL 직렬회로의 순시치 전압을 다음과 같이 가할 때 제5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의 크기는 약 몇 암페어인가? 5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은 5고조파 임피던스 분의 5고조파 전압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 5고조파 전압의 실효값을 보면 여기에 보면 얘가 5고조파가 되겠죠. 실효값은 루트 2분의 40 될 것이고요. 5고조파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R 플러스 J 5오메가 L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적으면 R은 4 되고요.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다 라고 하는 값이 1 되기 때문에 5 되겠죠. 그럼 얘의 절대값을 계산해 보면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하시면 루트 41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얘는 루트 41분의 요 40을 루트 2로 나눈 값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약 4.4 암페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에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델타 결선된 대칭 3상 부하가 0.5옴인 저항만의 선로를 통해 평형 3상 전화번에 연결되어 있다.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이 1800W이고 역률이 0.8일 때 선로에 발생하는 손실이 50W이면 부하의 단자 전압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의 내용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삼상부하의 소비전력 P라고 하는 것은 1800W이고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 선로에는 저항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저항이 0.5옴이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요 선간 전압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력 손실 PL이 50W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선간전압 V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3상에서 소비전력 P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요 선간전압, 요 단자전압이 알고 싶단 말이에요. 얘는 선간전압이고 얘는 선전류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단자전압 V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루트 3 I 코사인 세타 분의 P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선전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죠. 전력 손실 PL은 여기다 적어볼까요? 전력 손실 PL은 I의 제곱 R이죠. I 제곱 R. 근데 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다고요. 여기다가 3 곱해야 되겠다. 3 I 제곱 R. 그럼 여기에서 이 I는 이 선전류를 뜻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럼 얘를 전류 I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루트 3R분의 PL 이렇게 됩니다. 그럼 대입을 해보면 루트 3 곱하기 선로의 저항이 0.5라고 되어 있네요. 0.5 분의 50W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루트 3분의 10A 이렇게 나와요. 루트 3분의 10A. 이 선전류가 여기 흐르는 게 루트 3분의 10A가 흐른다.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식에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V는 여기다 적겠습니다. V는 루트 3 곱하기 선전류가 루트 3분의 10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 0.8 되고요. 유효전력, 즉 소비전력이 1800W죠. 1800W.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225V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보기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직렬회로에서 t = 0에서 스위치를 닫은 후 t = 3초일 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단 전압은 10V, 저항은 1, L 값은 3헨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RL 직렬회로에서 흐르는 전류 IT,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IT는 RL에서 R분의 2에 1-2에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R분의 2 저항은 1이고 전압은 10이니까 1분의 10 10에 1-2에 L분의 R, L의 값은 3이고 R의 값은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T = 3에서 얼마이냐 이거잖아요. 그럼 이 T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겠죠. 곱하기 3. 그럼 전류의 I 3초에서는 10에 1-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1-2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0.632 이렇게 돼요. 계산해 보면 6.32A 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보기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구동점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여기에서 이 저항 R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냥 R 되고요. 인덕턴스 L이다 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L 되고요. C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얘는 그냥 1 될 것이고요. 얘는 L이니까 SL, L 값이 2인 거죠. 그럼 얘는 ES 이렇게 되고요. 얘는 2분의 1 CL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S에 2분의 1분의 1. 그럼 얘는 S분의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얘는 S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은 직렬 연결돼 있죠. 그럼 얘는 ES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럼 얘와 얘가 서로 어떻게 연결돼서 병렬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를 더한 것분의 곱한 것 하시면 되죠. 병렬은 더한 것분의 곱한 것. GS는 더한 것분의 곱한 것. 더하면 S분의 2 플러스 2S 플러스 1 되고요. 곱하면 S분의 2에 2S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가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아래 똑같이 S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위아래 똑같이 S를 곱하면 얘는 이렇게 돼서 2에 2S 플러스 1 되고요. 얘랑 얘 곱하면 2S의 제곱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S 되고요.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기에서 요거 찾아보게 되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노드 B와 노드 A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즉, 요 점의 전위와 요 점의 전위 차가 얼마이냐? 그럼 먼저 전류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A 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편의상 IP 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IA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임피던스는 8 플러스 J 6 될 것이고요. 전압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100입니다. 그럼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위아래다가 똑같이 켤레복소수 8 마이너스 J6 여기도 위에도 8 마이너스 J6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곱하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켤레복소수의 곱이기 때문에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분의 100 되고요. 요거 있는 거 그대로
8-j6 됩니다. 그럼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 100 돼요. 그럼 서로 이렇게 약분돼요. 결국에는 8-j6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IA는 8-j6 되고요. IB를 구해보겠습니다. IB는 마찬가지로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죠. 여기서의 임피던스는 6-j8 되고요. 전압은 100 됩니다. 마찬가지로 식을 유리화하기 위해서 켤레복소수 얘는 6 플러스 j8 여기도 6 플러스 j8을 이렇게 한번 곱해 볼게요. 자, 곱하면 얘도 켤레복소수의 곱이기 때문에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되고요. 위에 전압 100 될 것이고 요거 6 플러스 j8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100이죠. 그럼 6 플러스 j8 얘는 6 플러스 j8 이렇게 됩니다. 그럼 편의상 요점의 전위를 기준전이다 라고 한다면 요점의 전위 VA다 라고 보죠. VA는 전류에다가 요거 임피던스 곱하시면 돼요. 그쵸? 그럼 J6에 전류 8-J6 곱해주시면 되고요. VB다라고 하는 것은 요점의 전위는 전류에다가 요거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J8에 6 플러스 J8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얘랑 얘를 곱하면 36 되고요. 얘랑 얘를 곱하면 플러스 J 4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얘랑 얘를 곱하면 64가 되고요.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J 48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그러니까 VA에서 VB를 빼면 전이 차가 되는 거죠. 그럼 얘에서 36에서 64를 빼면 마이너스 28 되고요. 48에서 마이너스 48을 빼주면 플러스 J 96 이렇게 나옵니다. 전이 차가. 즉 VAB가. 그렇죠? 그럼 얘의 절대값은 루트 마이너스 28의 제곱 더하기 96의 제곱 요거 계산해 보시면 100V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시퀀스 제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시퀀스 회로다 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을 시퀀스 회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퀀스 회로는 논리 회로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기계적인 릴레이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PLC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시퀀스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동작하는 회로는 우리가 다 시퀀스 회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보시면 시간 지연 요소를 사용한다. 즉 타이머를 이용하면 시간 지연 요소가 되겠죠. 이 3번 보시면 전체 시스템에 연결된 접점들이 동시에 동작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떠한 것은 동시에 동작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 다음 시간 지연에 의해서도 동작이 되겠죠. 즉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을 시퀀스 회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태 천이 행렬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여기에서 증명을 해보면 상태 천이 행렬 파이 t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수값 a에 2의 t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a에 2의 t 상수값 kt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편의상 증명을 하기 위해서 a 값을 그냥 1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상태 천이 행렬 파이 t가 그냥 2의 t라고 하는 함수라고 보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1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파이
t2 마이너스 t1 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의 t2 마이너스 t1 그쵸? 곱하기 파이의 t1 마이너스 t0라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다 곱하기 2의 t1 마이너스 t0라는 거죠.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의 t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1 곱하기 2의 t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0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서로 마이너스 t1 플러스 t1이니까 서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이렇게 남아요. 2의 t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0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의 t2 마이너스 t0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파이의 t2 마이너스 t0다라고 쓸 수 있겠죠.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 파이에 0을 넣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0 넣으면 2의 0승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1 되겠죠. 그럼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값의 단위잖아요. 그럼 얘는 단위 행렬 i와 같게 돼요.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파이에 t의 k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체의 k승. 그럼 얘는 2의 t에다가 어떤 k승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2의 kt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파이의 kt다 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파이에 얘의 인버스, 역행렬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2의 t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파이의 마이너스 t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파이의 역행렬은 마이너스 파이의 마이너스 t가 아니라 여기 플러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함수의 지변환 중 틀린 것은 여기 델타 t다라고 하는 것을 지변환하면 1 되고요. ut를 지변환하면 g-1분의 g 되고 t라고 하는 것을 지변환하면 g-1의 제곱에 t, g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2의 플러스 마이너스 at를 지변환하면 g-2의 플러스 마이너스 at의 g가 됩니다. 그럼 보기에서 틀린 것은 여기에 플러스 at가 아니라 마이너스 at가 돼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at이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어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에서 a가 다음과 같을 때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si-a다라고 하는 행렬을 먼저 구해 주셔야 됩니다. si다라고 하는 행렬은 s0, 0, s가 되고요. 마이너스 a다라고 하는 행렬은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s에서 0 빼면 s 되고요.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 되고요.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2가 되고요. s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s 플러스 3 됩니다. 그럼 특성 방정식 fs다 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를 곱한 거 s에 s 플러스 3 빼기 얘와 얘를 곱한 거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전개해보면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 이퀄 0 이것이 바로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1번 되겠습니다.
어느 시퀀스 제어 시스템의 내부 상태가 9가지로 바뀐다면 이를 설계할 때 플립플롭의 최소 개수는 몇 개인가? 이 플립플롭이 할 수 있는 변수는 0, 1, 두 가지입니다. 그럼 플립플롭이 한 개 있을 때는 경우의 수가 0과 1, 두 개가 되겠죠. 즉 2의 1승계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 그럼 플립플롭이 두 개다라고 하면 2의 2승계만큼의 변수가 생겨요. 4개. 그러면 플립플롭이 3개다라고 하면 2의 3승계만큼 생긴다는 얘기죠. 8개의 변수가 생기더라. 그럼 4개다 라고 하면 2의 4승 해서 16개의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9가지의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8개보다는 크고 12개보다는 작기 때문에 4개가 있으면 9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립플롭은 4개가 필요하겠습니다. 1차 지연 요소가 다음과 같은 제어계의 절점 주파수에서 이득은 얼마인가? 자, 이득 G라고 하는 것은 20 로그 G J 오메가의 절대값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G J 오메가의 함수로 나타내보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요. 1 플러스 S 대신에 J 오메가를 쓰면 J 오메가 T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절점 주파수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을 때가 절점 주파수이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으려면 1 플러스 J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즉 오메가 T가 1이면 돼요.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을 때. 그럼 얘의 G J 오메가의 절대값은 이렇게 되나요? 루트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 분의 1 해서 얘는 루트 2분의 1 됩니다. 그럼 이 루트 2분의 1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20 로그 루트 2분의 1 되겠네요.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3 dB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게르프 전달 함수에서 근궤적의 수는 이 게르프 전달 함수에서 0점의 개수는 마이너스 1로서 1개가 되고요. 극점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S값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근궤적의 수다라고 하는 것은 0점과 극점 중 그 큰 값만큼 근궤적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궤적은 4개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게르프 전달 함수인 개의 이득 여유를 구하면 여기에서 이득 여유 G M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식에 의해서 20 로그 GH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게르프 전달 함수를 주파수의 함수인 J 오메가의 함수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G J 오메가의 함수로 식을 정리해 보면 S 대신에 여러분들이 J 오메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J 오메가에 J 오메가 마이너스 1 J 오메가 플러스 2분의 2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전개해 보면 얘는 J 오메가 되고요.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됩니다. 그리고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얘랑 얘랑 곱한 거, 그러니까 얘와 얘를 곱한 거, 얘와 얘를 곱한 거를 합치면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0.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얘와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되고요. 나머지 얘 마이너스를 빼볼게요. 마이너스 J 오메가로 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여기 분의 20. 그럼 여기에서 얘는 우리가 실수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허수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득 여유를 구할 때는 언제냐면 이 허수부가 0일 때의 게르프 전달함수의 역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허수부가 뭐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허수부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오메가라고 하는 값이 0 되거나 또는 오메가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면 돼요. 자, 그런데 오메가에다 0 집어넣으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되잖아요. 그럼 0분의 20은 무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등 여유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2일 때인 거죠. 그러면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이 값은 어차피 허수부가 뭐가 된다고요? 0 된다고요. 그럼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2. 그럼 2분의 20이 되겠죠. 그럼 얘는 즉 G, H에 J 오메가에서 허수부가 0일 때 얘는 2분의 20 해서 얘가 10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20 로그 GH가 얼마라고요? 10이라고요. 10. 10분의 1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0 dB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보기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함수에서 보드선도의 기울기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울기 구하실 때 20 로그 G의 J 오메가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요 K다라고 하는 건 상수값이잖아요. 그죠? 생수값은 어떤 값을 들어와도 상관없다니까 얘를 그냥 무시해 볼게요. K값은. 상수값은. 그럼 얘를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0 로그 요게 뭐예요? J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20에 로그 J 오메가 이렇게 돼요. 얘는 상용 로그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주파수가 10배씩 증가했을 때 얘는 요거만큼 증가하는 거죠. 얘가 뭐야? 40이죠, 요거. 얘가 40 dB 되더라. 그 기울기는 40 dB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파수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제어 시스템에서 주파수 오메가가 0.1일 때 이득과 위상각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G, J, 오메가에 0.1을 넣어 보겠습니다. 0.1. 그러면 얘는 J 100 곱하기 0.1분의 1 되겠죠. 그럼 얘는 J 1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얘를 다시 쓰면 J분의 1은 마이너스 J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10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득은 G는 20 로그 G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20 로그 그럼 얘의 절대값 즉 크기는 요게 크기잖아요. 그죠? 10분의 1이라고요. 요 크기는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20 dB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위상각 세타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J잖아요. 이제 J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90도죠. 마이너스 90도 되겠죠. 그래서 이득은 마이너스 20 dB가 되고 위상은 마이너스 90도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